네, 시작하시. 자, 소리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일째니까, 3일째니까 아무래도 스님들이 2일째까지는 스님들의 따라오는 속도를, 여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따라오는 속도를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좀 못 돌아오더라도 이제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어려워도 일단 한번 맛보기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제 의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삼계는 오직 유식이다.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요계, 색계, 무색계. 쉽게 얘기해서 유니버스, 이 우주가 전부 다 오직 윈yap디, 마트라, 분별되어진 것일 뿐이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의 의식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나는 인도를 30년 넘게를 갔는데 작년에 갔을 때 전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런 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분의 한 이제 시골로 들어갔는데 시골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고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물어봤어. 고기 태우냐고 했더니 과부를 태운다. 과부를. 그래서 왜 과부를 태우냐 했더니 인도의 옛날 세계에는 남편이 없는 과부는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멸시를 당하고 거척이하게 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는 전통이 있다라고. 나는 그 인수를 30년 넘게 저기 하면서 그 얘기는 처음 보고 처음 들었어요. 완전 쇼킹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걸 내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바라보는 인도라는 세계하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인도라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삼계 유식이라.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게 나의 우주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식이 점점 진화하기 시작해요. 이제 진화하기 시작해서 능가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그 보여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알라야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이다. 라고 보면은 돼요. 알라야식은 이제 잠재의식.
그래서 이 잠재 의식에 투사된 것이 이제 바로 이 우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 않고 간 교수님의 그 이미지와 생각이 내가 강의를 하는데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업이 된다. 그래서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알라야식의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투사된 것이 이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 것들이 투사된 것이. 그러면은 음, 내가 지금 어떤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는데 보통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으면 지금 나처럼 내 탓을 하지 않고 상대방 탓을 보통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의 없이 갔지? 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거야. 근데 유식에서는 그 예의 없는 사람이 나의 의식에 투사되는 것도 나의 업이 투사한 거야. 나의 그 잠재의식이 투사한 거야.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보면은 뭐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종자, 알라야시. 그거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거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들었어. 그 다음에 그거를 듣고 이해를 해.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체험이 이 잠재의식과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투사되어서 나의 현상이 사물이 보여지는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나의 그 잠재의식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는 이제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유식의 이제 세계관이고 그러면 수행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나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기억들이 투사되어서 이 세계가 보여진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터치어블 홀로그램 요즘 과학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홀로그램 영상이 띄워지는 것은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띄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평면이 아니라 입체고 입체뿐만 아니라 만져질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은 이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투사된 것들이 입체적이고 만져질 수 있다라는 유식의 사상을 그거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터치어블 홀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을 이제 하려고 했죠. 그리고 유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수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명,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상, 이름들이 모여서 생각을 구성한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름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경험한 표상,
그 표상에다가 이름을 우리는 붙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라라고 얘기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상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붙인 것들을 문법적으로 조합을 해서 생각, 밑갈바,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우주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한 그런 이 표상, 이 표상을 아까라라고 하죠. 이 표상이 주체가 되어서 표상이 주체가 되어서 두 번째로는 그 표상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네이밍을 하기 시작해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 이름들이 있을 때 이름들이 구성되어서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현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설명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의혹이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저기 하도록 하고 그래서 먼저 표상이 있는 것은 전생에서 이제 경험한 거죠. 그것이 표상을 받은 것들이 그것들이 기억 속에 표상을 받아서 이름을 붙인 것들을 기억 속에 자리 잡았을 때 다시 또 기억이 표상을 투사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과 그 다음에 표상과 그리고 이름과 그리고 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라앉히고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 뭐가 남느냐 하면은 대원경지라고 하는 청정한 그런 마음이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식에서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 가지고 있는 의식하고 대원경지의 의식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대원경지는 한문에서 보면 알 듯이지 크고 둥글고 거울처럼 비춰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식은 특징이 대상을 비추거나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알거나 비추는 것이 둥글다라고 얘기했어요. 둥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그 대원경지하고 너와 그와 모든 생명의 대원경지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시 말해서 똑같기 때문에 이 대원경지에서는 모든 중생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신통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을 넘어서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초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계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초자라고 했을 때 자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건가요? 자아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죠? 우리가 아는 유무를 벗어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그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 있어요. 아, 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을 때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떠나서 나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나는 몸으로 있죠. 그 다음에 몸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지각작용,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으니까 뭐를 하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좋았던 느낌은 뭐 하고 싶어요?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과거에 있었던 싫은 그 느낌은 멀리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색이 있으면서 수상행이 연달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수상행이 있게 되면은 요 수상행이 모여져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유리에 수상행 가운데서 거치는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미묘하고 미세한 거는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리와 유리 뒤에 있는 거울 뒤에 검은 거 붙인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유리 뒤에 붙여 있는 것처럼 되고 가벼운 것은 유리처럼 맑아요. 수상행이. 그래서 수상행이 서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면서 유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유리는 무슨 작용이 있게 돼요? 거울처럼 비추는 작용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상행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식이 먼저 있고 수상행이 따라서 생겨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상행이 있고 수상행이 두 파트로 나눠져서 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 있고 식이 있어요. 지금 설명은 좀 다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최초의 근원은 나라고 믿게 한 근원은 어디예요? 색이었잖아, 색.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는 몸을 그 나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색인데 이게 안이비설신으로 나눠지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촉을 해서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수상행이 발생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행이고 세 번째로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라고요? 색이에요. 자, 색을 한번 보세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기호가 뭉쳐진 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뭉쳐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한 것을 한번 해체해 봐요. 분자가 되겠죠? 분자를 해체하면 뭐가 될까요? 원자가 돼요. 원자를 해체하면 뭐가 되죠? 전자와 그 다음에 양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두 개를 하나로 이름하는 게 있잖아요. 에? 원자핵,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과 전자. 자,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있어요.
자, 전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돈단 말이에요. 원자핵 주변을. 그래요? 자, 빠른 속도로 도는데 그게 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는 게 멈춰버리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게 멈춰버렸어요. 버립니다. 원자가 없어지는 거죠. 색이 없어지는. 그러면 색이 사라지죠. 지금 우리가 만졌을 때 타치라고 하잖아요. 타치가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전자와 전자가 부딪히는데 실제로 부딪힌 적 없잖아요. 서로가 전기가 밀어내서 타치라고 느낌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진짜 부딪히면은 서로 만나서 사라져 버리죠. 우리를 진짜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자와 전자. 근데 그 전자가 사라지면 그러면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자의 그 움직임이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전자들이라든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 너, 어머니, 아버지, 친구, 저, 남자, 여자,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 코끼리, 호랑이, 말, 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물질 자체에는 그런 분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별을 넘어선 그 무엇들이 구성 요소로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왜 도는지는 후반부에 얘기하고, 전자의 움직임이 멈추면, 혹은 전자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색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원자의 상태에서는, 전자의 상태에서 나, 너, 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자의 상태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소멸해도 그러면은 나, 너, 그의 근원적인 존재도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요. 물질 자체에는 이런 다양성이 근원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와 분자가 다른 모양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형태로 만났다가 수 틀리면 조건 틀리면은 또 헤어져. 그래가지고 다른 모양이 돼. 그래서 수십 가지 모양이 돼.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그 다음에 그 어느 시간에 지나가 보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축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되기도 해. 그래서 그 원자들에는 지옥에서부터 부처까지 아무런 생각 없는데 그냥 구성 요소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변하고 바뀌지만, 그 구성 요소도 본질적으로 전자가 멈춰버리면은 그 구성 요소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모든 인연 짓기 전으로 들어가 본다면, 무엇라고 너라고 나라고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이름에서 초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초자를 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절대무의 상태가 우리의 본질인데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유정과 무정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합쳐서 절대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절대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차별들이 생겨났을까요? 유식에서는 아붓다 빠리깔바 번역은 허망 분별이라고 중국에서 번역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붓다는 존재예요. 존재하지 않아. 어가 부정 접두사잖아요. 붓다 존재하지 않아. 근데 빠리깔바 빠리 두루 깔바 분별 없는데 분별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데 아붓다 빠리깔바 분별에 의해서 이 다양한 세계가 이렇게 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조금 여기서는 불교적이에요. 이거 그냥 믿어버리면은 한 발도 진화가 안 돼, 진보가 안 돼, 내 것이 안 돼. 분별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별의 본질은 무엇이냐? 전자와 원자 핵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자고요. 전자와 원자 핵이 왜 움직이죠? 아주 심플하게 밀고 땡기는 attraction하고 repulsion 밀고 땡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밀고 땡기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이 똑같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탐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 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여움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밀쳐내는 거죠. 싫은 것은 멀리하고 싶죠. 싫은 사람하고 같은 방 쓰고 싶어요. 우리 방 바꾸자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진은 밀쳐내는 거고, 탐은 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질이 움직이게는 최초 동기인 어트랙션과 리팔션은 탐진이 생기면서 우주에 있는 그 에너지를 그것을 잡아당기고 밀쳐내 가지고 빙글빙글 돌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그 각종 각양각색의 탐심과 진심, 잡아당기가 밀침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분자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 많은 세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생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어. 다만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야, 환으로. 그러다가 조건이 바뀌면, 수틀리면 다시 그게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진화되고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측면 속에서 탐심과 진심이 혹은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에 있는 그런 여러 전자들을 원자들을 이제 히스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다양한 세계를 형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우주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우주가 최초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심풍,
마음 바람이 움직여서 만들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세계를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걸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그거를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비짜, 무명이라고 해요. 이 탐심과 진심을. 자, 여기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 치심은 뭐냐면은 조금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curiosity, 호기심.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58평짜리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에어컨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한여름이 됐는데 TV를 보다가 큐리오시티가 생겼어. 뭐냐면 해변가에 가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겨서 그 다음에 차를 몰고 해변가를 가다가 인파가 너무 많아서 차도 고장 나고 그러다가 해변가에서 저기 하다가 보따리 도둑도 맞고 이제 그러다가 누군가 도와주는 남자거든도 맞고 이렇게 막 그냥 수없이 많은 이제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사건들의 기전은 첫 번째 뭐였냐면은 좋은 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큐리오시티 호기심이 생겨서 그와 같은 상태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불교적 교리를 하면은 적정 열반의 상태에 그 모든 것이 고요하고 유무를 초월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 그 호기심 혹은 오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오해냐? 이 세상에는 뭔가 여기서 이 세상은 뭐냐면은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심소 대상에는 뭔가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즐겁기도 하고 뭔가 영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 상락 뭔가 참된 것이 있을 것도 같은 이거를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그 상락아정을 이제 빨리어로 말하면은 니자 영원하고 그 다음에 수카 즐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따 참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바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네 가지.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냐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릴리저스, 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 탐미적인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컬을 철학적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심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심풍,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서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탐진의 마음이 생기고 탐진의 바람이 불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흔들어서 이제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유식의 이제 세계관과 이제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식에서는 이것은 전부 다 삼매 속에서 수행자들이 바라보고 경험한 세계들을 기술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요거에 대해서 점점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점점 접근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필요한 요소만 한번 뽑아 보자고요. 수행할 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수행할 때 필요한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심리적인 것이 먼저예요. 물질이 그 다음이고, 여기에서 그 심리 속에서의 이제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영원한 참나에 대한 어떤 추구심, 그 네 가지의 추구심이 사람의 감정을,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행위를 일으키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행위를 일으킨 것들이 다시 또 비처럼 내려가지고 우리의 잠재의식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속 백그라운드로 깔고 나가는 것은 탐진치예요. 그런데 그 2차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기억들이 이 잠재의식에 떨어졌을 때 특별한 그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 그 기억이 새로운 상황을 복제하고 만들어 가도록 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기 요쪽에 그 고은사 오다가 그 중국집이 하나가 있는데 짬뽕집이 있어요. 요즘에는 요리사가 바뀌었는데 그 짬뽕 맛이 그렇게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은 모두 다 하나같이 원더풀 하고서 그래서 우리도 자주 갔죠. 자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맛이 완전히 백과치부터 달라졌어. 그래서 왜 그 맛이 다르냐고 했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주방장이 바뀌었대. 자, 여기에서 처음 경험을 했어요. 처음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그 맛집을 찾아가요. 경험이 경험을 복제하는 일. 그런데 다음에 갔는데 맛이 어떻게 됐어요? 꽝이에요. 그러면은 꽝의 경험이 그곳을 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억했던 경험들이 바로 좋았던 그다음 싫었던 느낌들이 그것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까 가지 말까를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투사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이 내 잠재의식의 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투사해서 다음에 what to do,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행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경험했던 그 기억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변형이 있겠죠? 그 변형을 따라서 계속 왼쪽으로 몰았다가 오른쪽으로 몰았다가 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나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뭐냐면은 경험했던 것에 그거를 비판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귀납법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좋다, 나쁘다. 아, 그 집에서 먹고 나니까 두드러기가 나. 나한테는 안 맞아. 이롭다, 해롭다.
그 집은 가끔 가다가 뭐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고양이, 개 그 잡아가지고 밤에 그 음식 요리를 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옳다? 그러다? 라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했던 것 속에서 귀납적으로 고와 락, 그 다음에 이해, 시, 비를 판단을 해서 그것들이 뭉쳐져서 나를 what to do, what to not to do. 그래서 나를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싫어하게 그런 이제 욕구를, 행을 만들고 그 행에 의해서 나는 나는 서울에서 살래. 나는 안동에서 살래. 나는 의성에서 살래. 나는 번화가의 직업을 택할래. 나는 집안에서 하는 직업을 택할래. 나는 시골에서 흙내음 맞는 저기를 택할래. 라고 하는 모든 결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사리가 전부 다 그런 기억들이 귀납적으로 일으킨다. 그러면은 비판적으로 이 경험들과 기억들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무실체, 예? 무실체를 이해해. 아니, 그 이전에 나를, 나를 비판적으로, 이 그 기억들을, 알레아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생각을 싫어. 제 기억으로 이렇게 뭐 애곡하지 않고 있는 그게 기억은 기억일 뿐이라고 자각이 발생해야 돼. 그걸 귀납적으로, 그 바라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업에 끌려간다. 지금 이러한 삶은 업에 끌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업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예, 갑니다. 이해가 가요? 여기 우리 교수님들 예.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그걸 귀납적으로 저기 가면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옳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봤더니 뭐 그냥 그 서부지검에 들어가서 막 그냥 난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의 주모자가 사진이 딱 찍혔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옳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귀납적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의 업에서 귀납적으로 가면 나를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기억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억, 인포메이션, 정보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롭다, 해롭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자꾸 변해요. 나는 2, 3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 그래서 하루에 열 몇 잔씩 마셨어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마셔도 비만이 온다. 인포메이션도 바뀌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30년 전에는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 주스가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은 내가 그렇게 호리호리했을 때 나에게 이로운 거하고 이렇게 풍만한 상태에서 이로운 거하고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고와 락과 그 다음에 시비와 이해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기억은
시시각각으로 바뀔까요?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정적이에요. 기억은 순간순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 따라서 행하면 나는 파멸의 길로 가요. 기억을 쫓아만 가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거리두기예요. 느낌은 느낌일 뿐, 생각은 생각일 뿐, 욕구는 욕구일 뿐이라고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느낌과 느낌을 바라보는 상태, 생각과 생각을 바라보는 상태, 욕구와 욕구를 바라보는 상태에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이고, 욕구는 욕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아야만 돼요.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지수화풍 4대로 보는 것에 강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우니까. 자, 오늘 정도 되면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욕구, 이거를 이제 바라보고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좌선을 할 때 느낌을 바라보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라보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욕구를 바라보고 분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욕구, 이 공부는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욕구 행을 가리키는데 한 10년의 경험을 통틀어서 어려웠어. 이 의도를 사람들이 알아차리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의도를 알아채는 것을 가리키다가 나중에 살그머니 빼버리게 되더라고. 나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빼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 느낌, 생각, 욕구를 알아차려야 분리가 돼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자, 과체중인 사람이 저녁에 야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봐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을 빼려고 했어도 무슨 수를 써도 안 빠지더라. 나는 밥도 별로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순진한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죠. 근데 의사들은 그 말을 그대로 안 믿을 거예요. 밥은 얼마 안 먹어. 밥 말고 다른 간식을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려.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알아차림 없이. 그래서 그 야식하는 습관을 끊는 첫 번째 저기는 뭐냐면은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질 때 만진다는 것을 음식을 먹는다. 과식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만진다라고 알아차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느낌과 그다음에 생각과 그다음에 욕구에 대해서 관대해. 주인님들 어서 오세요. 여기 아스팔트 고속도로 내놨으니까 어서 와서 나를 마음대로 조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대해.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인도 시골 아파트에서 시큐리티 가드가
하나 일일이 다 적어. 한 그 사람들 차 가지고 들어오면은 한 10분 정도 막 그냥 영어도 안 통하는데 가나다라 적고 이름 적고 주소까지 다 적어야 돼. 주소에 번지 빼면은 그것도 다 적으라고 그래.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해서 그거하고 주소하고 비교까지. 그래서 한 사람 들어가는데 10분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욕구를 나라고 착각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요. 느낌, 이것은 생각, 이것은 욕구라고 알아차려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먼지 묻히면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뒤로 돌아서야 돼. 느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생각, 그 다음에 욕구.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분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는 느낌, 생각, 욕구 많이 일어나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지금 막 그냥 계속해서 호흡할 때 지소화풍, 그 다음에 경행할 때 지소화풍을 관찰하는데 이거를 볼 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호흡을 할 때, 단전으로 호흡할 때 배가 불러옴, 꺼짐, 배가 불러옴, 꺼짐, 배가 불러옴. 뭐가 불러오고 꺼지는 거죠? 색이, 색이. 색은 내가 아니에요. 배가 불러온, 그냥 배가 물질이 불러오고 그 다음에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오냐면 여기에서 느낌이 발생하죠. 불러올 때의 느낌, 꺼질 때의 느낌. 요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배에서 배가 불러올 때 공기가 들어가서 압박을 하니까 압박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가 빠져나갈 때 튜브가 이렇게 바람이 축 빠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그냥 빵빵해지는 느낌, 쪼글쪼글해지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느낌이 나의 인식의 객체라서 내가 아님을 알아야 돼. 인식의 객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걸을 때는 의도가 있지만 호흡할 때는 의도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몸의 의도가 있다. 그 사이에 빠르시네. 의도가 있어요. 몸의 의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의도도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관리하게 만든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죠. 부교감 신경이 알아서 관리하게.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은 잠깐만 내가 좀 관리 좀 할게. 그래서 내 의식이 관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의식이 신경 쓰면 안 되니까 그 뭐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게 다른 기관들에게 맡겨요. 평상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호흡을 할 때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도를 가라앉혔을 뿐이에요. 거기에도. 자,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 그 의도를 보려면은 의도가 일어나는 바이브레이션에 그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돼요. 수상행은 바이브레이션이 이래서
알아차리기 쉬운데 의도의 바이브레이션은 거의 평평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상태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수면에 들어가고 잠자고 바로 일어날 때 외에는 보통 사람은 그 정도로 의식이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보여. 그 의식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며칠 질문하시는 거 보면 그 정도의 의식이면 조금 훈련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지금 막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저기 의도를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의도 없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의도 없이 행위가 일어난다면 조건 없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랜덤이 돼버린 거야. 랜덤이 돼버리면 내 호흡이 랜덤이 돼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호흡도 의도적인데 대부분 잠재화시키고 부교감 신경에 맡기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내 재산이 있었는데 집사에게 한 50년 맡겨다 보니까 내 재산인도 몰랐어. 나중에 이제 집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나 이제 다 돌려줍니다. 이제 그때 이게 내 재산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호흡도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걸 쉽게 느껴요. 그래서 그 의도는 그 호흡을 할 때,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눈을 감았다 뜰 때, 모든 몸의 행위 전부 다 의도가 있어요. 모든 몸은. 그래서 그 멈춰 포징을 할 때 그 의도를 알아차리려고 포징을 하는 건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파우싱을 할 때가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그 의도가 보여요. 그 정도 상태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우싱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평화의 상태를 돌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평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무에서 시작돼요.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기 이전에서 거기가 평화의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게 돼요. 이제 네. 가선하다가 이제 몸에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나는 호흡을 보려고 했으나 몸 이쪽에서 몸이 움직이는 데서 두 개 중에 의도를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허. 내가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하느냐, 호흡과 감각에 아니면 여기에 몸의 의도를 선택을 하느냐, 그 의도 사이에 잠깐 멈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두 가지, 제가 본 건 두 가지의 의도였거든요. 어디를 선택할까 이게 잠깐 텀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의 텀이. 기본적으로 거칠고 분명한 것. 미세한 것보다도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더 또렷하고 분명한 것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내 알아차림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강의는 대충 요 정도 하고 실참을 해야 되니까 오후에는 이 조금 더 깊은 것으로 깊은 저기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화풍 4대에 세계대에 집중을 해요. 세계대에 더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서 함께 따라오는 수상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욕구를
알아차리는 작용을 더 하는데 내가 아까 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개념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개념을 붙이면 안 되고요. 알아차림과 함께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그거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낌하고 느낌을 아는 상태하고 분리가 돼.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과 생각을 알아차림이 분리가 돼. 욕구를 알아차릴 때 욕구의 상태와 욕구를 아는 상태가 분리가 돼. 분리가 되면 그건 내 것이 아닌지. 그걸 개념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라 분리식을 느껴보라.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번가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수상행위 알아차리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 체면 따질 거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느낌이 오는 지수화풍 거기에다가 집중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렇게 우리는 경행과 그 다음에 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느껴진다? 그 따뜻함이라고 느껴야 되나 아니면은 그것을 그게 따뜻함은 화에게 들지 않고 화라고 느껴야 아니, 되나? 따뜻함. 그 따뜻함에 머무는 음. 그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석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쳐다볼 수가 없어요. 탁 느끼자마자 그 다음에 다음 발이 나가니까 바로 거기서 따뜻함 느끼고 바로 의식은 그 다음 발 들음, 미음, 다음 닿자마자 바로 느끼고 그 다음 발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 발로 의식이 와서 들음, 미음, 다음으로 가야 돼.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여섯 단계 했을 때요. 처음에 이렇게 디듬, 뒤가 먼저 뒤듬, 앞듬. 뒤듬, 앞듬, 미름, 그다음에 그 뒤에가 닿고 뒤담, 앞담.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느낌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분별이 자꾸 생기는 한 사람의 상태가 이름을 붙여야 잘 될 때가 있고 이름을 안 붙이고 해야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더 잘 된다. 바로 갈아타면 돼요.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느끼면서 그런데 이름을 안 붙이고 항상 잘 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그러다가 다시 오리무중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이름을 다시 붙이고. 그래서 그거를 취사를 자유자재로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취사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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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과 느낌이 아는 것을 분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느낌이 술을 경험해요. 촉촉함하고 느끼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분리를 하려면 아는 것하고 다시 생각을 붙이나요? 아니지. 어떻게?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까 그런 큰 것들만 붙이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하는 거라서 거기에도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죠. 정신없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미얀마에 가면은 한 걸음 걷는데 5분 걸리는 스님이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5분 10분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걸음 걸을 때 5분 걸려. 어떻게 아는 것을 분리해요? 의식을 느낌에 있잖아요. 느낌에서 그 느낌에 그러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바로 출발해요. 출발. 다음 단계로 가야 돼. 근데 제가 아니 분리하는 과정. 분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보면 저절로 분리돼. 그 자체가 분리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는 것 자체가 분리가 된다는. 그렇죠. 아는 것이 그 자체. 아니 내가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분리라는 말을 쓴 것이지 아는 것 자체가 분리된 상태다. 헷갈렸어.
소가 상을 한 번도 생명이 수상이 같은 뭐 생각이 일반인데 수라는 거를 느낌으로 봐도 그래도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같이 좀 아, 잠깐만 있어봐요. 다시 얘기해봐요. 수상인 자체가 전부 생각이 일환인데요. 수와 상이 생각이 어떻게 수가 생각이야? 느낌도 이게 수지만 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려면 수상행을 분리를 못하지. 분별작용을 다 상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수는 센세이션, 필링, 그 감각적 상태에 대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작용이지. 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음, 따뜻함이라고 수를 느끼지만 음. 그 따뜻함이 좋다 나쁘다라고 상이 따라 붙잖아요. 지금 이거 할 때 좋다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되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따뜻함을 좋다라고까지 간다. 왜 차가운 데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긴 괜찮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그쪽으로까지 안 가봤어. 왜냐면은 따뜻함, 차가움 느끼고 그 바로 다음 찰나에 액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마음에도 여유가 없었어. 바로 넘어가야 돼. 빛의 예. 속도로 들어옵니다. 빛의 속도로. 그게 빛의 속도로 보이면 그럼 알아차려야지. 그러면 동작이 좀 늦어지게 되지. 그걸 알아차려야지. 제가 땀이 나고 하면 이게 차갑다 하다 아니고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시원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요. 미지근해. 미지근함. 예. 본인이 그렇게 분명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예. 요즘 업종에서 날씬이 될 때가 있고 그 밈에서 불순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미세하게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액션만 얘기해줘요. 그것도 치워버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고? 뒤듬, 앞듬 할 때 숨을 내쉰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답 해주길 바래요. 이건 본인이 호흡 컨트롤이 잘 안 된 거니까 얼른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보통 이 올라갈 때는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숨을 내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 있지. 그러면 스님이 열심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야지 뭐 질문거리는 아니. 제가 느끼기에 예. 호흡이 되기도 하고 역풍이 되는 것 같은데 호흡과 같이 갈 때 손풍처럼 알아차림이 좀 더 빨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을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호흡을 중간에 지금 벌써 내셨다 할지라도 올라갈 때는 숨을 들이쉬는 게 좋아요. 들이셨는데 다시 또 내쉬어버리고 다시 들이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몸을 올릴 때, 동작을 할 때 숨을 내쉬면, 조금 몸이 불편해져요, 나중에. 질문 하나 네, 제가 잘 몰라서 조금 그랬을 네. 거예요.
병행하는 목적이 음. 보통에서 약간 사마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과정에서를 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저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은 진정되는데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보려면은 더 천천히 하면서 막 생각도 바꾸고 하게 되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가려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사마디냐, 그 다음에 지혜 쪽이냐, 요거는 이파사나 쪽인데, 이파사나에도 찰나 사마디, 찰나 정이 있어요. 그래서 찰나에 매다 꽂으면, 알아차림 매다 꽂으면 그 순간에 바로 정에서 들어요. 그래서 한 찰나에 정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을 느슨하게 하면,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뭘 뚜렷하게 알아채 못하는 그래서 정에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오래 하고 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찰나찰나에 완전히 매다 꽂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찰나 정이 경험되어져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지수화풍 4대를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건 관법이에요. 선정을 닦는 법은 아니고 뭐 관법인데 집중이 찰나에 아주 깊기 때문에 찰나정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답이 됐나요? 음. 정이 생긴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정신. 찰나의 완전한 집중이 되어서 평화와 행복감이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이때 평화와 그 행복감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조야. 주가 뭐냐면은 걸으면서 다음 단계의 지소화풍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패스하고 그냥 집중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지소화풍을 관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찰나를 쌓아가면 삼매 될 수 있습니까? 찰나찰나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 찰나가 모여서 자선했을 때 연료가 됩니다. 그것도 삼매가 되는 찰나성 삼매. 길이가 짧아서 그렇지 그것도 삼매의 상태예요. 그것이 모여서 자선했을 때 삼매 될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삼매라니까. 긴 삼매. 긴 삼매가 대지죠. 그런데 만약에 긴 삼매를 원하신다면 목표가 주제를 이제 바꿔서 삼매의 주제로 바꾸면 돼요. 지금 이 주제 자체는 우리가 그 관찰하는 대상이 순간순간 변하는 기 때문에 계속 길게 쭉 늘어지게 그냥 쉴 수가 없어. 그러려면은 늘어지게 쉴 수 있으려면은 개구리를 팔딱팔딱 뛰는 것을 쫓아가면 그런 긴 산매에 못 들어. 개구리를 침을 한 대 딱 놔가지고 꼼짝 말게.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거를 계속 보면은 그러면 긴 산매에 들어요. 내가 비유인데 산매에 들려면은 그런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개념을 잡고 그리고 명상을 해야 긴 산매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목표라면은 주제를 바꾸어서 트레이닝을 이제 하면 돼요. 네. 좀 약간 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그 승론하고 이제 시절에 오면 이 호흡 명상하고 그 걷기 명상 두 개 말고는 다른 건 안 같은데 다른 종류의 뭐 책에 보면 다른 종류의 명상도 막뭐 지구 명상도 있고 뭐 이런 거 보겠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 사마타 수행할 때 들어오는 파트인데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지금 주제가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이제 죽음 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한 40개 명상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들은 사마타 명상할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열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3일은 뭐 하고 그다음에 5일은 뭐 하고 2일은 뭐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지금 2박 3일이나 3박 4일에는 한 가지를 습득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명상 하고 싶어요? 저기 뭐 어제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빠져서 그러는데 예, 지화수를 느껴 나갈 때 예. 화의 의식이 집중된 시간이 임계점을 지나야 수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 다음에 수를 느끼려 그러면 화에서 임계점, 그러니까 집중도가 어느 정도 아주 강렬하게 되는 순간을 지나야만이 그 다음 수를 느낄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신체적인 상태하고 연관이 돼요. 이 몸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몸이 냉하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솥에다가 불을 지피는데 따뜻한 물을 갖다가 지피는 거하고 찬물 갖다가 지피는 거하고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지피는 거하고 끓는 그 시간이 다르겠죠. 아예 틀리죠. 아예 틀리죠. 그러니까 몸이 얼음 같은 사람이 있고 찬물 같은 사람이 있고 몸이 따뜻한 상태가 돼 있어. 그다음에 재료가 중요해요. 그 재료가 뭐냐면은 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을 많이 할수록 재료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막 그냥 미남 미녀라서 자주 하면 그러면은 재료의 힘이 약해요. 거기다가 음식하고도 관련돼요.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적절하게 잘 먹어줬으면 빨리 끓어요. 그런데 그 영양이 부족하게 먹어 있으면은 그 끓는 시간이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조건이 영양적인 조건, 그 다음에 이 정수가 몸에서 많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몸에 그 기혈이 많이 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촉촉함이 오는 그 저기가 다르고 거기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얼마나 대상에 대해서 잘 집중이 됐느냐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그 결과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 하게 되면 집중이 그게 끼어가지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선밥돼. 그거 없이 완전한 집중이 되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차오르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행할 때 욕심 없이 하라고 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그 마음과 집중이라는 마음 두 개가 동시에 가면 한 찰나에 하나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알아차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욕심이 그전에는 있어도 그때는 한쪽으로 치워놔야 돼요. 오직 그 대상을 알아차림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바로 치우고 경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